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다. 이런 데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뭐냐?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를 보면요. 제일 먼저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구속할 때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반드시 합니다. 이거는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포기하더라도 판사가 직권으로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돼요. 당사자가 나 안 가겠다.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판사가 이제 서류로라도 보고 발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 명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지법에 보면 4명의 영장 담당 판사가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는 판사 한 명이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킨 판사가 누구죠? 바로 이제 남세진, 서희, 남세진 여성 판사인데 요즘 여기 젠더법 연구 이런 이제 정계선처럼 여성 판사들이 진보 좌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법원이 우리법 연구에 만큼 국제인권법 연구에 만큼 좌파 성향이 젠더법 연구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남세진 판사가 이제 사유도 안 적어주고 그냥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글자가 10자단데 딱이 증거인멸의 우려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죠. 옛날에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할 때는 유창훈 판사가 글자를 몇백 자를 적어주지 않습니까? 글자를 몇백 자를. 따라서 이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영장을 그대로 발부를 한 이런 데 사건입니다. 아무런 데 설명이 없었어요. 영장 발부.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잖아. 제가 볼 때 영장의 사유는요. 이거는 설명 크게 보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돼.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첫째 요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이렇게 두 가지는 엔드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에게 영장 발부를 할 때는 어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요거는 써줘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범죄 혐의가 왜 소명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이유를 이렇게 적어줘야 되잖아요.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되는 혐의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대통령이 돼서 영장 실질 심사하면서 남세진 판사가 이런 식으로 이유를 적는 게 이게 과연 역사의 기록에 맞나? 옛날에 서부지법에 차은경 판사도 10몇 줄 적었잖아요. 그때 한 14줄, 14단어인가? 그것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말도 안 되는 게 이유잖아요. 근데 이분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심사가 이제 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차로 이제 두 번째, 바로 이제 이번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적부심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이 말은 이제 피고인이 원하면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이게 구속적부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위적인 절차입니다. 임의적인. 그래서 이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할까 안 할까 이런 데 고심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심리하느냐. 요거는 이제 합의부 판사 3명이 합니다. 실질심사는 판사 1명이 하고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은요 판사 3명이 합의부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과연 이게 남세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적법한 영장이냐 아니면 이게 불법적인 영장이냐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판사 3명이 합의부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제 저 존경했던 옛날에 김관진 장군이나 실제 적부심에서 풀려난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됐다가 적부심에서 다시 이게 석방이 된 이런 경우가 이게 아주 흔한 확률이 높은 건 아닌데 그러나 이게 아주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제대로 한번 이게 그 합의부 판사들이 심리하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게 그 혐의 자체가, 대통령의 혐의 자체가 법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중대한 혐의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몇 가지 이번에 구속한 게 사유를 보면요.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공수처가 체포하러 왔을 때 경호원들한테 이거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뭐 총원에게 경호원들이 더 잘 쏘는 거 아니냐. 경찰 총기를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어디 국민 여론에 가짜뉴스 가지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이런 망신주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뭐 경호원이 총들 쏴니까 총사가 막아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총기 휴대 문제 이야기한 걸 왜곡했다고 분명히 대통령이 말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때는요. 왜 경호처가 알아서 판단했냐면요. 그때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게 일반적이었죠. 내란 수사권이 없다. 지기현 판사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가 말도 안 되게 체포영장에 뭐 형사소송법 110조는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 군사시설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게 손으로 쓰라니까 경호처 박종준 경호처장이 알아서 판단한 거지. 대통령이 뭐 막을 한 적도 없고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게 부당한 거니까 경호 철저해. 이런데 이게 무슨 범죄가 됩니까? 그때 그냥 바로 협상하다 돌아갔는데 특수공무방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안 될 뿐더러 이거야말로 중대한 게 아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왔을 때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피해서 자진 출석했지 않습니까? 자진 출석. 따라서 혐의가 안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비아폰 어쩌고 저러는데 비아폰은요. 자동적으로 비아폰의 통화 내역 자체가 2급 군사 기밀입니다. 비아폰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통화 내역이 삭제가 되고 그러고 2급 군사 기밀인데 이게 막 무분별하게 누설되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다예요. 대통령이 관리를 좀 이렇게 FM대로 원칙대로 해야지 막 그냥 가져가고 이게 누설되니까 그게 다예요. 이게 무슨 증거인멸이 돼요? 비아폰에 통화 내역 폰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증거 인멸할 수 있다고 인멸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또 자기 사건에 자기 증거 인멸은 죄가 안 되잖아요.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교사범으로 몰아가지고 비아폰 이걸로 뭐 증거 인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엮어도 너무 많이 엮어버린 거 아닙니까? 실제. 그 외에도 뭐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구속될 때요. 뭐 이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 저로서는 법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이런 혐의로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친 거고 이걸 남세진 판사가 눈치 봐가지고 그냥 글자 한 8자 이렇게 발부한 이런 잘못된 영장 아닙니까? 대통령이 뭐 내란이 제일 중요한 건데 내란이 구속 취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란이 구속 취소가 되면 그러면 나머지들은 전부 내란 과정에 있었던 뭐 내란 연속선상의 체포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제가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거는 국무회의 있잖아요. 개엄할 때 국무회의 이거는요. 원래는 부서를 뭐 나중에 사후에 그냥 부서를 하게 붙였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데 아니 법리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권자가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권자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거는 작성권자가 내용을 허위로 적어야 되는데 강의구가 그냥 만들었다가 폐기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서류잖아. 강의구가 부속실장이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 원래는 행안부에 정식으로 작성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워낙 긴급할 때는 사후에도 회의록 만들기도 하고 또 부서도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사전에 해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예를 들어 북한이 지금 핵무기 버튼 누르고 있다. 그러면 빨리 계엄하고 사후에 해도 되고 나중에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급박한데 뭐 사전에 다 부서를 적법하게 원래대로 밟아오면 다 기밀이 누설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크게 보면 체포방해,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 국무의 회의록, 그 다음에 비아폰 이건데요. 셋 다 법리적으로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영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이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판사가 여론 눈치 안 보고 이재명이 권력 눈치 안 보고 오로지 법리만 보고요. 그 다음에 증거나 팩트만 딱 보고요. 판단하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구속사유다. 그러기 가장 결정적인 게 내란 제록이 구속됐다가 내란이 취소되면요. 전부 나머지 자들은 내란 과정에 있었던 계엄 과정에 있었던 부수적인 거면 이거 가지고 재영장 청구는 안 된다. 분명히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 한 번에 구속 취소되면 동일한 사상이 동일한 사유로 재구속이 안 되는 이런 게 제한인데 이게 사실상 내란이라는 게 저는 내란이라는 거 안 보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계엄 준비부터 모든 사후의 과정이 다 내란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동일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번에 그 구속적부 심사 오늘 심사 청구하면 이게 그 내일이나 모레 잡히면요. 반드시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이게 법치의 체업으로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윤 대통령 구속은 부적법 취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